타다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니발을 쓰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거밖에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USB 충전기 뒤에 꽂아놔도 충전하는 사람 없고요. 물 놔도 먹는 사람 없고요. 네, 말 안 걸어도 또 자기가 먼저 말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카드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신문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태건님. 네. 오늘 못 오시나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시네. 네. 네.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 가면은 사람을 못 채워요. 아우, 택시기사 시급 5,000원 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네? 주 6일에 12시간이니까 72시간에다가 한 달에 한 300만원, 300시간 되는데, 300시간 해가지고 200 가져가면 드물어요. 그럼 얼마 180 버셨어요? 정도 되니까. 저는 이제 26일 만근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방송 엿보 이랬다면은 한 280 벌었을 거예요. 근데 방송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포기한 수익도 있으니까. 중노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180에서 200 가져가는 걸 감수하고 여기에 노동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위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180, 200 받는 노동자들의 삶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최저임금도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분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뭐 강화한다고 해서 서비스 달라지겠냐? 저는 그건 아니라 봐요. 결국에는 진짜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길 바란다면은 이 자체의 택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간에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까지 그 임금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딱 2번 그 수요가 공급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당연히 택시가 잡기 힘들죠.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그 시간대에는 잘하면 한 시간에 2만원부터 2만 5천원까지 벌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넘어서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낮 시간대 보면 한 시간에 5천원 벌기 힘들 때도 많아요. 5천, 6천원 벌기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쭉, 그러니까 2만원 버는 시점과 5천원 버는 시점을 평균 내서 하루에 산학금 한 12만원 정도 내고 몇만원 남을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때 만약에 그 택시가 수요가 좀 딸린다 해가지고 타다나 아니면은 그 카풀 같은 것들이 투입이 되게 되면요, 택시 기사들 자체가 그 시간대 2만원 못 벌게 되면요, 이거 자체가 또 이제 순환고리에 빠지는 거예요. 택시 요금 또 인상해야 되는 것이고. 네, 다 써봤어요, 저는. 뭐 어땠어요? 저는 그러니까 타다를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은, 타봐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거 분명히, 저 택시라고 느끼는 이거 분명히 기사들 버티지 못해가지고 다 나갈 것이다. 승차 거부가 없다라고 하는데, 승차 거부 없는 게 아니라 강제 배차라는 거예요. 강제 배차라는 게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차에 대해서 무조건 너 저기 가서 손님 태워라라고 배차하는 건데, 그 방식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왜냐면 중노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 게 뭐냐면, 사람의 노동력을 이제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고, 소비자에게도 좋고 운전자에게도 250만원 월급제하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그게 진짜 운전자들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왜 이직률이 그렇게 높겠어요? 택시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11인승차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하겠다. 9인승차 11인승차에서 도입해가지고 이제 카니발을 돌리겠다는 건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비용 구조인 게 모든 비용 요소가 택시보다 비싸요. 그런데 지금 그걸 돌리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택배기사들 같은 경우에, 택배기사를 처우가 안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연봉 4천까지 받을 수 있는 쿠팡맨이라는 걸 만들겠다 해서 쿠팡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비용 구조가 안 나와서 엄청난 몇천억 적자를 버가면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케팅적 요소가 강한 그거는 거고, 나중에 회사에 팔았을 때 시장 파일을 먹어서 회장 팔겠다는 모델인데, 그거 했을 때 저는 이제 타다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하게 투자를 받아서 그 손실을 메꾸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속담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가능할 거라 보지만은, 그거 했을 때 결국 그 안에 규제 회피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택시가 지불해야 되는 수많은 비용들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카니발을 렌트해서 기사까지 빌린다는 개념으로 간다는 건데, 운수사업법의 노란 번호판 단차들, 이 지키는 것들 다 지키면서 했을 때는 소비자 선택권이고 그게 경쟁인 것이지, 월세 내는 사람이 노점상을 왜 미워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월세 내는 사람은 세도 내고 뭐 각종 위생정보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점상은 그 앞에 와가지고 규제나 이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세도 안 내고 영업하니까 우리 간판도 가리고, 그러니까 그게
카풀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 편익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택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손해를 입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뭐 정의롭냐도 약간 나는 문제될 수 있다 봐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승차할 때 본인이 타고 싶을 때 못 탄다가 제일 큰 불만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수요 공급 조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건데 지금 택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요금 체계도 경직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금이 뭐 거리와 시간 합산해서 하는 건데 사실 거리 시간 외에도 굉장히 변수가 많거든요 요즘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택시기사들이 선택해서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거를 분주적으로 해결하려면은 탄력 요금제 같은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요금제를 다변화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의 단순히 할증하는 것 정도는 안 돼요. 그 정치인들이 택시 산업에 대해 가지고 뭘 이해가 가장 커요 이제 보면은 하도 이제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의제로 이제 그걸 삼아 보려고 제가 이제 그래 그러면 그때 일부러 내가 손학규 대표님 태우고 임천공항도 갔다 왔거든요. 네네. 네, 가서 이제 손학규 대표님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딱 하나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표님 딴 건 필요 없고 카풀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서 카풀 정책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이제 반대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하시면 된다고 그것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된다.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나머지는 할 테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대표님 올라가가지고 트럭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택시기사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카카오 택시를 없애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만 얘기하니까 하나를 얘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이게 저는 저는 확실히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택시 정책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보고 저는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거를 이제 모든 직업 체험을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적어도 저는 전현희 의원마저도 카풀 TF 한다 그러면서 택시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갔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적이에요. 택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택시를 만족시키려면은 택시가 가진 파일을 뺏어내야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택시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이번 합의엔 녹아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누가 어떤 파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 저는 그 생각에 뭐 이번 합의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합의뿐만 아니라 전혀 의미가 없는 합의다 이렇게 보고 택시 네가 싫어하니까 그래 그럼 카풀 사실상 못하게 만들어줄게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해보면서 이제 이걸 산업적으로 이해해보겠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확실히 해보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산업은 한 10년쯤 뒤에는 없어질 산업이라 좀 봐요. 근데 이것을 연착륙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 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돌 던지는 형태로 가가지고는 문제 해결 안 될 거다. 지금 택시회사들 마진율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막 5% 10%인데 수두룩해요. 일반적인 기업의 마진율보다 훨씬 낫거든요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산학금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산학금이 예를 들어 12만 원이면은 그 안에 비용 구조 분석해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어쩔 수 없는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예를 들어 정부가 뭐 일부 정치인들 던지는 것처럼 뭐 250만 원 월급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던질 때마다 택시업계에서는 웃거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산업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되고